야, 이은수, 네 짐 가방에 싸서 문 앞에 뒀었으니까 알아서 갈 길 찾아가라. 우리는 힐링하러 왔다. 네 짐 가방에 싸서 문 앞에 뒀으니까 알아서 갈 길 찾아가라. 배 가르고 핏덩이 나온 지 겨우 2주.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도착한 집 앞에는 헌옷 수거함처럼 처박힌 은수의 짐 가방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도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게서 제주도 호화 풀빌라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끼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날 빗물에 젖은 짐가방 앞에서 은수는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습니다. 내 집을 뺏고 핏덩이와 나를 빗길에 버린 저 인간들 아주 뼛속까지 다 털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해주겠다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산후조리원 퇴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수가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보낸 문자도 읽지 않은 채였습니다. 아니, 오늘 나랑 우리 애기 조리원에서 나가는 날인 것 뻔히 다 알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속 터지게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면 연락이라도 해주든가. 휴? 은수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은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수 산모님, 퇴소할 짐 다 싸셨어요? 이제 나가셔야죠. 조리원 간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네네. 얼추 다 쌌어요. 금방 나갈게요. 간호사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짐이 이렇게 산더미인데 남편분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밖에 비도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어떡해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유, 요즘 애기 아빠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저 혼자 해도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갓난쟁이 안고 이 무거운 짐을 다 들고 혼자 가시겠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잠깐 데려다 주고 가시지. 진짜 괜찮아요. 바로 앞에서 택시 타면 금방 가는 거려 뭐. 은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산모님, 제왕절개 수술한 지 이제 겨우 2주 지났어요. 배에 힘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무거운 물건은 절대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네, 명심할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수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작게 움찔거렸습니다. 로비로 내려온 은수가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수는 마음이 불편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줬습니다. 아이고, 비도 오는데 산모 혼자 아기 안고 퇴소하시나 봅니다. 남편분이 많이 바쁘신가 보네. 네.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빠져나온다네요. 은수가 짐을 싣고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아기를 무릎에 안고 은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 빗길 꽉 잡고 모시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사모님? 은수가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은수가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전화 한 통을 안 받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휴, 내가 진짜 속이 터져서 못 살지.
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은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밥벌이가 중요해도 그렇지 핏덩이 낳고 집에 가는 날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건 남편분이 좀 너무했네. 산모님 서운하시겠어요. 아휴, 기사님 제 말이요.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죠 뭐. 은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자국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은수가 배를 살짝 감쌌습니다. 30분쯤 지나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저기 앞동에서 세워주세요. 네, 바로 여기요. 은수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기사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줬습니다. 아이고, 우산도 없으신데 짐까지 많아서 어쩐대요. 애기비 안 맞게 조심해서 뛰어가세요. 네네, 기사님도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은수가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아기 짐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방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은수가 자신의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을 끌며 걷는데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아기가 잠에서 깨어 보챘습니다. 옳지, 우리 아가. 아이고 착하다.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따뜻한 우리 집 들어가서 편하게 코 자자. 응. 은수가 아기를 달래며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현관문이 보이는 순간 은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낡은 이민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웬 가방이야? 저거 내 이민 가방 아니야? 은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옆에 쪼그리고 앉아 지퍼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옷가지들이며 짐들이 대충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내 옷이 왜 다 여기 처박혀 있어? 대체 누가 이딴 짓을 해놓은 거야? 은수가 일어서서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 쓰던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뭐야? 비밀번호가 왜 틀려? 내가 잘못 눌렀나?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똑같은 경고음이었습니다. 은수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봤습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안 열려? 비밀번호를 누가 바꾼 거야? 지훈 씨가 바꿨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은수가 황급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지훈의 문자였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사진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최고급 풀빌라 수영장 옆에서 샴페인 잔을 든 지훈과 시어머니 박금자, 시누이 강지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네 짐 가방에 싸서 문 앞에 내놨으니까 알아서 갈 길 찾아가라. 우리 식구들은 힐링하러 놀러 왔으니까 행여나 찾지 말고. 전화해도 안 받을 거니까 연락하지 마. 은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갑자기 갈 길을 찾아? 핏덩이지 새끼 낳아온 조강지처를 빗길에 내쫓고 지들은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껴서 제주도로 놀러를 가.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다 있어. 아기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수가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건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아니야, 이은수 정신 차리자.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은수가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이웃 주민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새댁, 여기서 뭐해? 아기가 숨 넘어가게 우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서서 뭐 하는 거야?
은수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시끄러우셨죠? 얼른 들어갈게요. 아니,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집 문 앞에 서 있어요? 문이 안 열려요? 네. 제가 애 낳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나 봐요. 자꾸 틀렸다고 소리가 나네요. 아이고, 참. 그럼 남편한테 빨리 전화해 보세요. 아기가 저렇게 우는데 어서 들어가야지. 주민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수가 관리사무소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관리사무소죠?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 503호 이은수인데요. 지금 집에 막 왔는데 도어락 문이 안 열려서요. 사람 좀 올려 보내주세요. 503호요?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뭔가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503호 사모님이시라고요? 이건 제가 처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이랑 직접 통화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문 하나 열어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소장님을 바꿔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일단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혹시 지금 집 앞이세요? 네, 소장님. 저 지금 애기 안고 문 앞에 서 있는데 현관문이 안 열려요. 누가 비밀번호를 일부러 바꾼 것 같은데요. 소장이 난처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저기 남편분께서 며칠 전에 사무실로 직접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요? 남편이 와서 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요? 그게 아파트 명의를 어머님, 그러니까 사모님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꾸셨다고 증여 계약서를 등기소에 접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은수의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사모님 출입을 완전히 막아달라고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제 명의 아파트예요. 제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기도 전에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부인 사정은 딱하지만 죄송합니다. 저희는 명의자가 와서 서류까지 내밀고 말씀하신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서요. 동네 시끄러워지니까 억지 부리지 마세요. 지금 장난하세요? 사람을 길바닥에 내쫓는 게 관리사무소가 할 일이에요? 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모님, 일단 진정하세요. 밖에서 소리치지 마시고 일단 관리사무소로 내려오시겠어요? 서류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수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아기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미안해. 엄마가 다 미안해. 널 데리고 이 빗속에 갈 데가 없네. 은수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짐을 보니 모든 게 실감났습니다. 진짜 쫓겨난 거구나. 나 몰래 내 집을 시어머니한테 넘기고 나랑 이 핏덩이를 빗길에 버린 거였어.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된 거였어. 은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기와 짐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소장이 은수를 보더니 의자를 내줬습니다. 아이고, 비도 많이 오는데 험한 꼴 당하셨네. 일단 여기 앉으세요. 은수가 앉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소장님.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대체 남편이 무슨 서류를 들이밀었길래 주인을 집에 못 들어가게 막냐고요. 소장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남편분이 시어머니한테 집을 넘겼다는 증여계약서 사본을
저희한테도 떡 하니 주고 가셨어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꿨다고 하시고요. 아니, 집주인인 제 허락도 없이 맘대로 서류를 받아요?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서류에 도장이 다 찍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법대로 요청받은 대로 한 거예요. 은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지훈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소장님. 이건 100% 위조예요. 남편이 제 인감 도장을 몰래 훔쳐다 쓴 거라고요. 당장 문 열어주세요.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휴, 부인. 부부 사이에 도장을 훔쳤는지 어쨌는지 그건 저희가 알 길이 없고요. 억울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법대로 해야죠. 저희한테 화내셔도 소용없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알겠어요. 경찰을 부르든 법대로 하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류나 다시 주세요. 은수가 일어섰습니다. 빗속을 걸어 은수가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은수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아이고, 손님, 비를 쫄딱 맞으셨네. 어머, 갓난이네요? 괜찮으세요? 내 따뜻한 수면실 하나만 빨리 주세요. 아니, 방은 있는데 갓난아기가 있으신데 찜질방에서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불편하실 텐데. 네, 괜찮아요. 당장 아기랑 쉴 곳이 필요해서 그래요. 은수가 요금을 지불하고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가 천천히 진정됐습니다. 은수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했습니다. 예전에 백업해둔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금잔의 고기국수 이중장부 2024. 은수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식당의 현금 매출 누락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불곰파 사채 거래 내역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검색했습니다. 명의 변경 신청 중 마이너스 승인 대기 빨간 글씨가 화면에 떴습니다. 제2금융권 전산망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은수 명의로 신청된 대출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였습니다. 강지훈, 네가 결국 내 도장을 훔쳐서 이 무서운 짓을 꾸몄구나. 내 집을 담보로 사채 빚을 끌어다 써? 은수가 등기소 서류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위조된 지훈의 지장과 필적을 캡처했습니다. 지훈의 회사 시스템에도 접속했습니다. 연말정산 처리 때 만들어둔 우회 경로였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명품관 결제가 수십 건이었습니다. 유라라는 이름 앞으로 매달 거액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유라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출국 예정 항공편까지 확인됐습니다. 아, 이것 봐라. 내 돈 다 빼돌려서 딴 여자랑 바람까지 피우고 아주 다 도망갈 준비를 완벽하게 해뒀네. 강지훈, 넌 이제 끝이야. 은수가 USB에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수면실을 나와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수사관님, 저 은수예요. 이은수요. 어머, 은수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수사관님, 저 지금 당장 보안 메일로 서류 파일 하나 보낼게요. 시댁 식구들 싹 다 탈세하고 남편이 회사 돈 빼돌린 증거예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움직여주세요. 그렇게 갑자기 많이 급한 거야?
네, 아주 급해요. 당장 잡아 넣어야 하니까 무조건 내일 아침 일찍 부탁해요. 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컴퓨터실로 가서 압축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은수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수면실로 돌아와 아기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은수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은수가 수면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기가 보챘습니다. 배고프구나. 은수가 아기를 안아 올려 젖을 물렸습니다. 찜질방 안은 코 고는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은수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최 수사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파일 확인했어. 지금 팀 소집 중이야. 오전 9시에 동시 진입한다. 은수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수가 아기를 달래며 찜질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은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서초동 미혼모 보호시설이요. 기사가 백미러로 은수를 힐끗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은수가 보호시설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은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하신 분이시죠? 네, 이은수입니다. 원장이 은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힘드셨죠? 일단 들어와서 앉으세요. 은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사연이 다 비슷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소 서류 작성하시면 돼요. 당분간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은수가 서류를 받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이 사무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오 회장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저희 그룹이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은수 씨가 입소했다고 합니다. 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아는 이은수? 그 이은수 조사관이? 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법무팀장하고 경호실장 불러. 알겠습니다. 10분 후 법무팀장 김 변호사와 경호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오 회장이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이은수 조사관 기억하나?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그룹을 살린 은인이시죠. 그분이 지금 미혼모 보호시설에 계신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즉시 지원해.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급히 나갔습니다. 오 회장이 경호실장을 받습니다. 경호 인력 배치하고 최고급 레지던스 하나 준비해. 당장. 알겠습니다. 경호실장도 서둘러 나갔습니다. 오 회장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은혜를 갚을 때가 왔구만. 보호시설로 김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원장이 김 변호사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수가 아기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은수를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은수 조사관님, 오랜만입니다. 태산그룹 법무팀 김준호입니다. 아, 김 변호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회장님께서 조사관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수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제 아파트를 가로채려 했어요. 인감도장을 도용해서 명의를 바꾸고 대출까지 받으려 했고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모았어요. 지금 국세청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수가 지금까지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고급 레지던스를 준비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아닙니다. 회장님 뜻이시니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 조사관님께서 우리 그룹을 살리셨잖습니까? 은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경호 인력도 대기 중입니다. 1시간 후 은수는 강남 한복판 최고급 레지던스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경호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은수를 25층 펜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금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2금융권 대출부터 맡겠습니다. 증거는 제가 이미 다 정리해뒀어요. 은수가 USB를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제2금융권 대출 심사부서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인감도장 도용과 사문서 위조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대출 심사가 즉시 취소될 겁니다. 은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가 나가고 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내려놓고 은수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 최고급 풀빌라였습니다. 지훈이 늦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박금자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제주도는 좋아. 지훈이 룸서비스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식 세트로 3개 부탁드려요. 잠시 후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훈이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극자 카드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 승인이 안 되네요.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지훈이 지갑에서 카드 3장을 더 꺼냈습니다. 하나씩 긁어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계좌이체로 결제하시겠어요? 아, 네. 잠깐만요. 지훈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하려는 순간 팝업창이 떴습니다. 횡령 혐의 피의자로 등록되어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박금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큰일 났어. 내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 뭐라고? 박금자가 황급히 자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니 똑같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동결됐어. 그때 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장이었습니다. 강지훈 대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긴급 통보드립니다. 공금 횡령 및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즉각 파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십억 원대 배임 횡령으로 형사 고발도 접수됐습니다. 출근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박금자가 소리쳤습니다.
예, 얼른 진정하고 상황 파악이나 해. 지훈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실시간 뉴스에 자기 회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 기사를 읽던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은수가 한 일이야. 뭐? 은수가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박금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불곰파였습니다. 박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금자 씨? 대출이 사기 위조로 밝혀져서 취소됐다던데요? 그게 긴 말 필요 없고 오늘 당장 원금하고 이자 다 갚아요. 안 그러면 식당 박살 낼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무슨 시간? 당신한테 줄 시간 없어요. 기한은 오늘 저녁까지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금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지훈이 호텔 직원을 받습니다. 죄송한데 결제를 나중에 해도 될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제하시거나 퇴실하셔야 합니다. 지훈이 박금자를 받습니다. 엄마, 현금 있어? 카드밖에 없어. 지훈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박금자가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거라도 전당포에 맡기자. 두 사람이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호텔 측이 이미 로비에 짐을 내놓았습니다. 경비원이 퇴실을 독촉했습니다. 빨리 나가시죠. 지훈과 박금자가 풀빌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이거 얼마 나와요? 주인이 금목걸이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50만 원 드릴게요. 그것밖에 안 돼요? 이거 순금목걸이가 아니에요. 진짜 금은 얼마 안 되네요. 박금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주세요. 현금을 받아들고 두 사람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표를 겨우 샀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공항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 잘못 착각했어. 다 내 잘못이야. 박금자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서울 가서 대책을 세워야지. 같은 시각 서울 레지던스였습니다. 은수가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산망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강지훈 신용카드 전체 거래 정지 박금자 계좌 동결 완료 제2금융권 대출 심사 취소 은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훈 일가가 서울로 돌아온 날 오후였습니다. 공항에 내린 지훈과 박금자는 남은 돈을 털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파트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금자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요금을 계산하고 내렸습니다. 엄마, 빨리 가서 상황 정리해야 돼. 두 사람이 황급히 아파트동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지훈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앞 유리창이 박살 나 있고 본넷에는 깊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지훈이 차에 다가갔습니다. 차체 곳곳에 둔기로 내리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현관문 쪽을 보니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레커로 죽여버린다는 협박 문구가 문짝 전체에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순간 계단 뒤에서 남자 6명이 나타났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금자 아들이지?
저기 누구세요? 사내가 지훈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불곰파 아시죠? 돈 갚으러 왔어요. 안 왔어요? 지훈이 사내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시간? 이미 몇 달을 끌었는데 또 시간 달라고? 다른 조직원들이 지훈을 둘러쌌습니다. 엄마, 지훈이 박금자를 받지만 박금자도 다른 조직원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내가 지훈을 아파트 화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훈의 무릎이 화단 가장자리 돌에 부딪혀 꺾였습니다. 으악! 사내가 지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눌렀습니다. 돈 어디 있어? 정말 지금은 없어요. 회사에서 잘렸고 계좌도 동결됐어요. 사내가 지훈의 뒤통수를 화단돌에 찧었습니다. 지훈의 이마가 찢어지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돈이나 가져와. 지훈이 눈물과 피범벅이 된 얼굴로 사내를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한 곳이 있긴 해요. 어디? 강남에 카페 하나 있어요. 거기 사장이 돈 좀 있어요. 사내가 지훈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카페? 누가 운영하는데? 제 지인이에요. 거기 가면 현금 좀 있을 거예요. 사내가 다른 조직원들을 봤습니다. 따라가 봐. 장난치면 그냥 죽여. 조직원 2명이 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가보자고. 지훈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박금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아, 어디 가는 거야? 엄마는 여기 있어. 금방 올게. 조직원들이 지훈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지훈이 조직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곳이겠지? 옆에 앉은 조직원이 협박조로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돈 있어요. 30분 후 택시가 유라의 카페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 내려서 카페를 봤습니다. 입구에 내부 수리 중 팻말이 걸려 있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지훈이 유리창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가 전부 치워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렸던 액자들도 사라지고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장난이야? 조직원이 지훈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네가 감히 장난을 쳤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지훈이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아, 제발 받아. 조직원이 지훈을 밀쳤습니다. 거짓말한 거지? 진짜예요. 여기 카페 사장이 제 돈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지훈이 급히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실시간 속보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수십억 횡령 내연녀, 인천공항 출국 직전 체포 기사를 열자 모자이크 처리된 여자 사진이 보였습니다. 체격과 옷차림이 유라와 똑같았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조직원이 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잡혀갔어요.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조직원이 지훈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훈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죽을래? 조직원이 발로 지훈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지훈이 신음을 토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시간 없어. 오늘 안으로 돈 가져와. 못 가져오면 죽는다. 조직원들이 지훈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었습니다. 유라가 여권과 탑승권을 들고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여권 주세요.
유라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심사관이 옆 직원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유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잠시만요. 잠시 후 검찰 수사관 4명이 출국 게이트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유라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수사관이 유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 씨 맞으시죠? 저 누군데요? 검찰입니다.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유라가 팔을 빼려 했지만 수사관의 소나기가 더 세게 조여들었습니다. 나요. 잘못하신 거예요. 다른 수사관이 유라의 다른 팔을 붙잡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소란을 피해 멀찌감치 물러섰습니다. 수사관들이 유라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수갑이 유라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저 억울해요. 수사관이 유라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하드월렛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지갑이에요. 가상화폐 지갑이죠. 압수합니다.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그거 제 돈이에요. 수사관이 하드월렛을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조사실로 가셔야죠. 유라가 끌려가는 모습이 공항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같은 시각 박금자의 금잔의 고기국수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오후였습니다. 홀에서 종업원 한 명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식당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세무조사관 6명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조사관이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국세청 특수조사국입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당황했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신데요. 사장 없어도 진행합니다. 식당 폐쇄하고 출입 통제합니다. 조사관들이 식당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사관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냉동고 앞에 섰습니다. 여기 열어보죠. 냉동고 문을 열자 돼지고기가 담긴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박스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얼어붙은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맨 아래 박스를 열자 상황이 달랐습니다. 두툼한 비닐 봉투 여러 개가 돼지고기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골드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른 조사관들이 달려왔습니다. 냉동고 안쪽을 뒤지자 5만 원권 돈다발도 나왔습니다. 전부 압수합니다. 사진 찍고 목록 작성하세요. 조사관들이 골드바와 현금을 꺼내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압수 물품 명세서를 작성하며 하나하나 개수를 셌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사무실로 들어가 서류를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이중 장부가 나왔습니다. 현금 매출과 실제 신고 매출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탈세 규모가 상당합니다. 조사관이 무전기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현장 압수 완료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직권 취소 진행하겠습니다. 식당 유리문에 압류 통지서가 붙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영업 정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박금자가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박금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옆 상인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식당에 국세청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뭐라고? 냉동고 다 뒤지고 뭔가 엄청 가져갔어요. 문에다 압류 통지서 붙이고 갔어요. 박금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전화 너머로 상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금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금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채업자가 박금자를 붙잡았습니다. 야, 정신 차려. 박금자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사채업자가 박금자를 노려봤습니다. 뭐가 끝났어? 돈부터 갚아. 식당 압류당했어.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사채업자가 박금자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갚을 건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사채업자가 박금자를 화단 가장자리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금자의 몸이 돌에 부딪혔습니다.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돈 못 구하면 그땐 진짜 죽는다. 사채업자들이 가버렸습니다. 박금자가 화단에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강남 최고급 레지던스였습니다. 은수가 대형 모니터 2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모니터에는 인천공항 경찰대가 보낸 유라의 체포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오른쪽 모니터에는 국세청 조사관이 촬영한 식당 압수수색 현장 사진이 보였습니다. 골드바와 돈다발이 바닥에 늘어선 사진이었습니다. 은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조사관님, 모든 자산 동결 완료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파트 소유권 회수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찾아올 거야. 은수가 노트북을 열고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자는 현금 한 푼 없이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찬 공기에 온몸이 떨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지만 아무도 박금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단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불곰파 조직원 4명이 차에서 내려 박금자가 앉아 있는 벤치로 다가왔습니다. 박금자 씨, 어디 도망 안 가고 여기 계셨네요. 박금자가 고개를 들었지만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돈 마련할게요. 조직원이 비웃으며 박금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다 줬어요. 이제 각서나 쓰러 가시죠. 박금자가 몸부림쳤지만 조직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나요. 사람 살려요.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모두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박금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박금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분쯤 달려 차가 인적이 드문 외곽 창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승합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직원들이 박금자를 끌어내려 창고 안으로 밀었습니다.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에 박금자가 넘어졌습니다. 창고 안쪽에 불곰파 보스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금자 씨, 오랜만이네요. 보스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돈은 가져왔어요? 박금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보스가 박금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다릴 시간 없어요. 각서나 쓰세요. 조직원이 서류 2장을 박금자 앞에 던졌습니다. 식당 건물하고 내부 집기 일체 포기 각서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박금자가 서류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이건 제 전 재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보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죽든가요? 조직원이 박금자의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잡고 인주에 찍었습니다. 나요. 나 달라고요. 박금자가 몸부림쳤지만 다른 조직원이 팔을 붙잡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다음 거요. 조직원이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신체 포기각서요. 이것까지 찍으세요. 박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이요. 하지만 조직원은 다시 박금자의 손가락을 잡고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보스가 서류를 집어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됐네요. 나가봐도 돼요. 조직원들이 박금자를 창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집까지 태워드릴 순 없고요. 알아서 가세요. 조직원들이 승합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박금자가 창고 앞 빈터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지훈이 3층 구석방에 숨어 지낸 지 이틀째였습니다. 컵라면과 생수만으로 끼니를 때우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어. 지훈이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1층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컵라면 3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 순간 모텔 주차장 쪽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검찰 수사관 6명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지훈이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몸을 숨겼습니다. 저기 있다. 수사관 한 명이 지훈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컵라면을 떨어뜨리고 뒤쪽 비상구로 뛰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다른 수사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지훈 씨, 검찰입니다. 수사관이 배지를 보여주며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 잘못 보신 거예요. 다른 수사관들이 달려와 지훈을 둘러쌌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쇠가 지훈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제발이요. 저 억울해요. 수사관이 지훈을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텔 투숙객들과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구경하듯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뭐래? 범죄자인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차에 실렸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지훈은 뒷좌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창고에서 버려진 박금자는 비틀거리며 대로변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가로수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길 건너편에 폐지를 싣는 리어카가 보였습니다. 박금자가 리어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리어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박금자가 더 몸을 웅크렸지만 경찰관이 이미 발견했습니다. 왜 여기 숨어 계세요? 경찰관이 박금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박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로 신원 조회를 했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박금자 씨 맞죠? 조세포탈 및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관이 박금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박금자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박금자가 순찰차에 실렸고 차는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남 레지던스에서 은수는 태상그룹 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법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아파트 명의를 조사관님께 즉시 반환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 집행관이 내일 아침에 아파트로 갑니다. 은수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불법 점유 상태인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 외부 유료 컨테이너 창고로 강제 이동됩니다. 조사관님 물건이 아니니까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준비 서류입니다. 지훈 씨 명의 숨겨진 자산까지 전부 찾아냈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파트 가실 때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가야죠. 다음 날 아침 은수가 법원 집행관 3명과 철거 용역 직원 6명과 함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지만 도어록이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마스터키를 가져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은수가 제일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수가 거실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부 치워주세요. 철거 용역 직원들이 포장 이사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가지를 박스에 마구 쓸어 담았습니다. 침실 옷장도 열어 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박스에 넣었습니다. 1시간 만에 박스 20개가 채워졌습니다. 이거 다 어디로 보낼까요?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외부 유료 컨테이너 창고로 보내세요. 보관료는 본인들이 내게 하고요.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마지막 박스까지 나가자 아파트 안이 텅 비었습니다. 은수가 법원 창구에서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권리자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소중히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은수가 아기를 안고 텅 빈 거실에 섰습니다. 공기가 탁하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휴대전화를 꺼내 전문 방역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당장 올 수 있나요? 네, 주소 알려드릴게요. 2시간 후 방역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화학 소독제를 뿌리고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베란다에 서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되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도어록 교체 기사도 도착해서 기존 비밀번호 방식을 생체 인식 모델로 교체했습니다. 지문 등록해 주세요. 은수가 자신의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기사가 작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등록된 지문으로만 열립니다. 은수가 직접 문을 열고 닫아봤습니다.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은수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검찰 취조실이었습니다. 지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수사관 2명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감도장 도용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수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요. 수사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지시했다고요? 네, 어머니가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바꾸래서 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횡령도 어머니 지시였습니까?
지훈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한 거 맞아요. 근데 어머니 사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옆 취조실에서는 박금자가 다른 수사관에게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인감도장 도용을 교사한 게 맞습니까? 박금자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요? 아들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명의를 본인 앞으로 바꾸려 했습니까? 그건 아들이 그러래서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발뺌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 두 취조실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지훈과 박금자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박금자가 지훈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다 만들어낸 거잖아. 왜 나한테 덮어씌워? 지훈도 지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엄마가 사채 쓰고 아파트 바꾸래서 한 거잖아요. 박금자가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이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복도가 욕설과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각각 다른 대기실로 데려갔습니다. 은수의 아파트에 새로운 가구와 가전제품이 배송됐습니다. 배송기사들이 소파와 식탁, 침대를 들여놓았습니다. 은수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구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소파는 저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세요. 기사들이 소파를 움직였습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고 기사들이 나갔습니다. 은수가 가방에서 낡은 명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 시절 책상에 올려뒀던 명패였습니다. 특수조사국 이은수 은수가 명패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았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닦이고 금속 표면이 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명패를 거실 장식장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은수가 제공한 완벽한 증거 덕분에 단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훈과 박금자, 유라 3명 모두에게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호송차가 검찰청 지하 주차장에 대기했습니다. 지훈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박금자도 여성 수감자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유라는 이미 구치소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호송차가 출발하며 검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이제 닿을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은수가 베란다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수가 아기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야. 아무도 못 빼앗아가. 악취가 완전히 사라지고 상쾌한 공기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은수가 거실 장식장에 올려둔 명패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복수의 1단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은수는 아기와 함께 레지던스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을 확인하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은수 조사관님 맞으십니까?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성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국세청 특수조사국 국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은수가 국장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국장이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사관님의 능력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은수가 가만히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국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특별 채용 형태로 복직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임명장이고요. 이건 새 사원증입니다. 은수가 봉투를 열어 임명장을 꺼냈습니다. 국세청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국장이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하셨으니 몸 회복하시고 2달 뒤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장이 나가고 은수는 임명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기가 옆에서 옹알거렸고 은수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가 다시 일하러 간다. 오후에 은수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관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은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은수가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성에서 어머니 성으로 바꾸시는 거네요. 법원 허가서도 있으시고요. 네, 절차 진행해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유모차를 앞뒤로 흔들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다 됐습니다. 새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해 드릴게요. 프린터에서 서류가 출력됐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아기의 이름 옆에 적힌 성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의 성이 아닌 자신의 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가 서류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레지던스로 돌아온 은수는 거실벽을 새롭게 도배했습니다. 깨끗한 흰색 벽지가 붙여지고 은수는 창고에 보관해뒀던 액자들을 꺼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과 국세청장 표창장 3장이었습니다. 과거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강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은수가 액자를 거실벽 한가운데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액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리 액자를 반사해 반짝였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 없어. 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가정법원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은수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사관님, 전면 승소했습니다. 은수가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지훈 씨의 100% 귀책 사유가 인정됐고요. 위자료 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숨겨뒀던 주식 계좌하고 미수령 퇴직금까지 전부 찾아냈습니다. 강제 압류 집행하겠습니다. 은수가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은수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구치소 미결수 독방이었습니다. 지훈이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지훈, 신문 가져왔다. 간수가 신문을 밀어넣고 갔습니다. 지훈이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에 굵은 제목이 보였습니다. 수십억 횡령범 유라 검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모든 혐의 전가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라가 검찰 조사에서 횡령 계획은 모두 지훈이 세웠고 자신은 협박당해 도와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훈이 신문을 구겨 던졌습니다. 독방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철창을 붙잡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먼저 돈 달라고 했어. 지훈이 머리를 철창에 박았습니다. 1번, 2번, 3번.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간수가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다른 간수들이 들어와 지훈을 제압했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여성 구치소 대기실이었습니다. 박금자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는 수감자 3명이 박금자를 둘러쌌습니다. 야, 탈세범 할머니. 한 수감자가 박금자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박금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박금자가 항의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수감자가 박금자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며느리 괴롭힌 거 우리 다 알아. 여기서는 네가 당하는 거야. 수감자들이 박금자가 받은 배식판을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먹을게. 박금자가 손을 뻗었지만 수감자들이 이미 멀어졌습니다. 박금자가 구석에 웅크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 은수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수의 아파트 현관에 거대한 화환이 배달됐습니다. 배송기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화환 배송 왔습니다. 은수가 문을 열고 화환을 받았습니다. 리본에 태상그룹 회장 오영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 카드도 함께 왔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은수가 화환을 거실에 놓고 카드를 읽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 회장이었습니다. 화환 받으셨습니까?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조사관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외부 세무 감사 계약건입니다. 조사관님께 저희 그룹 전체 감사를 맡기고 싶습니다. 은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태상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오 회장과 재무팀장, 감사팀 전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회장이 일어나 은수를 맞이했습니다. 은수가 자리에 앉자 재무팀장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외부 세무감사 위임 계약서입니다. 조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감사 비용과 권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은수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 회장이 박수를 쳤고 다른 임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수가 회사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은수는 계약서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은수는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커다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훈과 찍었던 웨딩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수가 액자를 꺼내 유리를 닦았습니다. 결혼식 때 작성했던 혼인신고서, 사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은수가 대형 문서 파쇄기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전원을 켜고 웨딩 사진을 액자에서 빼냈습니다. 사진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며 사진이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혼인신고서도 마찬가지로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쏟아져 내려와 투명통에 쌓였습니다. 은수가 파쇄기 전원을 끄고 통을 비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종이 조각들을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직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은수가 단정한 맞춤형 네이비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은수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기는 보육도우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잘 있어. 엄마 금방 올게. 은수가 아기 이마에 입을 맞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국세청 본청 건물 앞에 도착한 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특수조사국 직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직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은수가 중앙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수사관이 앞으로 나와 은수와 악수했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 고마워. 은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수조사국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국장실 문이 열려 있었고 국장이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장이 은수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기업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국장이 리모컨을 눌러 자료를 넘겼습니다. 대표이사와 핵심 임원진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은수가 스크린을 주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님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합니다. 팀원 선발은 조사관님께 맡기겠습니다. 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수사관하고 김 조사관, 박 조사관 3명만 배정해 주세요. 국장이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팀 구성하겠습니다. 오후 3시 수사팀 상황실이었습니다. 은수가 상석에 앉고 최 수사관을 비롯한 팀원 3명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전면 대형 스크린에 은수가 준비한 자금 흐름도가 떴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거쳐 비자금이 흘러갑니다. 은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합니다. 최 수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언제 진입합니까? 내일 아침 6시. 출근 전에 끝내야 합니다. 은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압수 대상 목록입니다. 서버, 회계장부, 임원 개인 컴퓨터 전부 가져옵니다. 팀원들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김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항 예상되는데 경찰 지원 요청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처리합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각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은수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기업 재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방대한 숫자들이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은수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전업주부로 억눌렸던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가 재정의 최전선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엘리트 세무조사관으로서 은수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무실의 정막을 가르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숫자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사무실 조명이 켜졌지만 은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6시 국세청 특수조사팀 조사관 수십 명이 검은색 재킷을 입고 지훈의 전 직장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수가 선두에 서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놀라 일어섰지만 은수가 배지를 보여주며 지나쳤습니다. 국세청 특수조사국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조사관들이 일제히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흩어졌습니다. 은수는 최고층 임원실로 향했습니다. 대표이사실 문을 열자 출근한 대표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은수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관들이 사무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이중 장부가 나왔고 금고에서는 현금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전부 압수합니다. 은수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은수가 조사관들을 지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저기 팀장이 누구예요? 기자가 카메라맨에게 물었습니다. 이윤수 조사관이래요. 최연소 특별수사팀장이라던데요. 은수의 냉철한 표정과 단호한 모습이 뉴스 생중계로 전국에 송출됐습니다. 구치소 휴게실이었습니다. 지훈이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대형 기업 압수수색 소식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은수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재킷을 입고 조사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옆 수감자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국세청 특수조사국 이윤수 팀장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 집에서 식모 취급하던 아내가 수십 명의 조사관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열등감과 수치심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야, 강지훈. 밥 먹으러 가. 간수가 불렀지만 지훈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은수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수가 회의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규모가 300억 원입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은수가 서류 뭉치를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과 계좌 추적 자료 전부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사흘 후 대표이사와 핵심 임원 5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뉴스에 수갑찬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새벽에 불곰파 근거지를 급습했습니다. 은수가 제공한 사채 조직의 비밀 장부와 거래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무장경찰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불곰파 보스와 조직원 전원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압수된 대포 통장과 현금이 경찰 트럭에 실렸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악덕 사채업자 일당 검거, 피해자 수백 명 추정. 여성 구치소 의무실이었습니다. 박금자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온 먼 친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언니 소식 들었어요? 박금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식? 친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당 건물이 공매로 넘어갔어요. 헐값에 팔렸대요. 박금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에? 시세에 반값도 안 됐대요. 그것도 세금 환수 처리됐고요. 박금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내 재산이 다 날아간 거야? 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박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친척이 놀라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박금자를 진정시켰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박금자의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한 달 후 국세청 본청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연말 종무식이 열렸고 전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국세청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 우리 특수조사국은 전무후무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떴습니다. 체납 세금 및 은닉 비자금 환수액 500억 원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세청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우수 조사관상은 이은수 팀장에게 수여합니다. 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국세청장이 특별 표창장과 포상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은수가 표창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국세청 민원실에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은수 앞으로 온 선물들이었습니다. 전국의 영세 상인들이 보낸 지역 특산물과 손편지였습니다. 최 수사관이 상자를 들고 은수의 책상으로 왔습니다. 이거 다 내 앞으로 온 거야. 은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과, 배, 말린 생선, 김 등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손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 억울한 세금 문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관님 덕분에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은수가 편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중 낡은 만년필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은수가 만년필을 꺼내 책상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은수가 자신의 아파트 거실을 풍선과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오늘은 아기의 첫돌이었습니다. 출장 뷔페 업체가 도착해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수가 문을 열자 태산그룹 오 회장이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오 회장이 들어오고 곧이어 특수조사국 팀원들과 보호시설 원장도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은수가 한복을 입힌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돌잡이 시작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실, 돈, 책, 청진기, 마이크 등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작은 판사봉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자 아기가 기어서 테이블로 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아기가 반짝이는 판사봉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와! 하객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수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밤을 밝혔습니다. 은수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댁의 괴롭힘과 배신, 그 모든 고통이 이제는 완전히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은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은수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판사봉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01호 대법정에 최종 선고 공판일이 잡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법원 앞에 진을 쳤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법원 입구를 비추고 기자들이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은수는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은수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피고인석 문이 열리고 교도관들이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푸른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움츠러든 어깨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유라도 마찬가지로 수척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전원 기립. 법정 경위가 외쳤습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 3명이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피고인 강지훈, 박금자, 유라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은수 조사관님,
최종 브리핑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앞으로 걸어나가 준비한 자료를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강지훈의 횡령 경로입니다. 은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해 3년간 총 1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피고인 박금자의 탈세 내역입니다. 식당 현금 매출을 누락시켜 5년간 30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피고인 유라는 횡령 자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했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은수가 차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숫자와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됐고 변호인단 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수의 브리핑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장이 변호인단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반론하실 것 있습니까? 지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없습니다. 박금자와 유라의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론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지훈. 지훈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강지훈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지훈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선 교도관이 지훈을 붙잡았습니다. 피고인 박금자. 박금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조세 포탈 및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탈 세액이 거액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피고인 박금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억 원을 선고합니다. 박금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판장님, 90억은 너무 많아요. 재판장이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교도관이 박금자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유라. 유라가 떨며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국외 도피 시도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 유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유라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교도관들이 세 사람을 일으켜 세워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훈이 은수가 앉은 방청석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은수는 정면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은수가 법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은수 조사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은수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은수가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은수가 대기 중이던 고급 세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상그룹에서 제공한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고 은수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한 달 후 지상파 방송국 탐사보도 팀이 국세청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PD가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사관님, 다큐멘터리 촬영 협조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카메라맨이 은수의 책상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은수가 평소처럼 업무를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회의실에서 팀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여기 이 계좌 추적 다시 해주세요. 뭔가 빠진 게 있어요. 은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조리에 맞서는 것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은수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전문직 여성의 롤모델로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국세청장실에서 은수를 호출했습니다. 은수가 국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시죠. 은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국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사관님 축하드립니다. 국세청 개청 이래 최연소 특수조사국 총괄팀장으로 승진이 결정됐습니다.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다음 달부터 본청으로 자리를 옮기시면 됩니다. 국장이 승진 발령장을 건넸습니다. 은수가 발령장을 받아들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방교도소 작업장이었습니다. 지훈이 대형 폐기물 분리수거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폐가정과 쇳덩이를 나르는 강도 높은 노역이었습니다. 야, 강지훈. 저거 빨리 옮겨.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무거운 냉장고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된 것이었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왔습니다. 일어나봐. 지훈이 일어나려 했지만 하반신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응급 의료진이 도착해서 지훈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교도소 의무실로 옮겨졌지만 수술 시기를 이미 놓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지훈이 침대에 묶인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침대 난간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제발 진통제 좀 주세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까지는 추가 투약이 불가능했습니다. 여성 교도소 세탁 공장이었습니다. 박금자가 대형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겁고 젖은 솜니불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박금자가 이불을 들어 분류하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관절염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붓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빨리 안 해? 뒤에 밀렸잖아.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박금자가 억지로 이불을 들었지만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배식판을 받았지만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젓가락을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박금자가 손으로 밥을 집어 먹으려 했습니다. 밥알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엽수감자가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 명품이나 들고 다니던 할멈이 밥도 못 먹네. 박금자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배식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은수가 아기 손을 잡고 백화점 BVIP 라운지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매니저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은수 고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가 아기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아기도 많이 컸네요. 은수가 소파에 앉자 매니저가 차를 내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찾으시나요? 아이 옷 좀 보려고요. 매니저가 태블릿을 꺼내 신상품을 보여줬습니다. 은수가 마음에 드는 옷 몇 벌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백화점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았습니다. 은수가 와인 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기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은수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배신은 이제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고 은수는 눈부신 성공을 이뤘습니다. 은수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기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은수는 깊은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6살이 된 은수의 아이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현관에 섰습니다. 파란색 유치원 가방을 맨 아이가 은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이래요. 은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재미있겠다. 아파트 앞에 원어민 영어 유치원 셔틀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의전용 하얀색 버스였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수가 아이를 버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 아이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수가 손을 흔들자 아이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은수는 세련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자락을 여미며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은수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떴습니다. 도심 상가 건물 임대료 입금 완료 마이너스 3,500만 원. 은수가 알림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전 모은 돈으로 매입했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넉넉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은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오후 2시 태상그룹 본사 최상층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은수가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건입니다. 이은수 조사관님을 지주회사 핵심 사회이사 및 재무총괄 고문으로 위임하는 건입니다. 이사진 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오 회장이 계약서를 은수 앞에 놓았습니다. 조사관님, 앞으로도 저희 그룹을 잘 부탁드립니다. 은수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 회장이 은수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저희 그룹을 살려주신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게 돼서 다행입니다. 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연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산골 교도소 의료 사동이었습니다. 좁은 병상에 지훈이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시기를 놓쳐 하반신 마비 증세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훈의 다리는 이불 밑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지훈, 진통제 시간이다. 지훈이 간신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간수가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수가 나가고 지훈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지만 지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지훈이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진 환상이었습니다. 여성교도소 정신병동이었습니다.
박금자가 병동 구석 침대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금자가 간호사를 빤히 쳐다봤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박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간호사예요. 박금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톱으로 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미안해. 손톱이 벽에 긁히며 깨졌습니다. 피가 손톱 밑에서 배어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박금자를 제지했습니다. 할머니,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간호사가 달려와 박금자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박금자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은수야, 제발.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은수가 여행사 직원과 통화했습니다. 제주도 최고급 풀빌라 리조트를 일주일간 단독 대관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날짜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입니다. 확인해 보니 가능합니다. 예약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가 전화를 끊고 아이를 받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자. 아이가 뛰어올랐습니다. 와, 바다 가는 거예요? 응,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가 은수에게 안겼습니다. 은수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제주도 최고급 풀빌라 리조트였습니다. 은수의 차량이 리조트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총지배인과 전 직원들이 로비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은수와 아이가 내렸습니다. 총지배인이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은수 고객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은수가 아이 손을 잡고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룸키를 건넸습니다. 최고급 오션뷰 스위트입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은수와 아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전면 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아이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바다다. 은수가 아이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오후에 은수와 아이가 인피니티 풀로 향했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아이가 풀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장구를 치며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은수도 풀장에 들어가 아이를 목마 태웠습니다. 더 높이요. 은수가 아이를 어깨 위로 올렸습니다.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야호! 맑은 물살을 가르며 은수와 아이가 함께 헤엄쳤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수가 선베드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아이는 옆에서 모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국세청장실이라고 떴습니다. 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은수 팀장님, 국세청장입니다. 네, 청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최연소 본청 국장급 승진이 내정됐습니다. 은수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공식 발표는 다음 주에 있을 겁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전화를 끊고 은수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은수와 아이가 프라이빗 비치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목을 적셨습니다. 아이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 은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예뻐요. 은수가 조개 껍데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추니 매끄러운 표면이 윤기를 냈습니다. 은수가 조개 껍데기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내면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모래사장에 하트 모양을 그렸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은수가 아이가 그린 커다란 하트를 바라봤습니다. 과거 자신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했던 배신과 시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결국 자신을 정상으로 밀어올린 원동력이 됐습니다. 은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사랑해. 저도 엄마 사랑해요. 은수가 아이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황금빛 석양을 배경으로 두 모자의 웃음소리가 넓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선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수와 아이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은수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립스틱을 바르며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은수가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국세청 본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은수의 표정은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국세청 본청 건물 앞에 도착한 은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굽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경쾌하면서도 묵직한 발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은수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수가 미소로 답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은수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새롭게 배정된 국장실의 육중한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특수조사국 국장 이은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수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단호한 손길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국장실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가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은수가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국장실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개척한 전문직 여성의 서사가 완벽한 승리의 카타르시스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은수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 어떤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을 단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국세청 본청 로비에서 은수의 하이힐 소리가 매일 아침마다 울려 퍼질 것입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최전선에서 은수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은수는 시댁의 괴롭힘과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으로 정의를 실현했고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은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때의 고통이 때로는 더 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요. 은수는 이제 국세청 국장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오늘도 국세청 본청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부조리에 맞서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면서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